시집살이 노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필기하겠습니다. 자, 이해와 감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시집살이 노래는요, 조선 후기 굉장히 남성 중심의 봉건적인 대가족 제도가 팽배해 있던 때죠. 그 당시에 사회적 도덕적으로 구속에 얽매여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으로 요약되는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 부녀자들의 생활을 사촌 자매 간의 대화 형식으로 표현한 부요입니다. 부요의 뜻은 뒤에 적혀 있긴 한데 부녀자들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부인들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시부모, 시누이 이런 사람들 시댁 식구들이 학대를 하고요. 남편의 무관심과 배척, 생활의 어려움 등에서 오는 한탄을 이런 다양한 표현법들을 사용해서 실감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소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소박한 시어를 통해서 적절한 비유를 한 모습이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친숙한 어휘들도 계속 반복이 되고 고추당추, 석삼년 이런 음의 조화, 운의 활용 이런 것들을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사용이 되고 시댁 식구들의 특징을 새에다가 비유를 하고 자식들을 거위, 오리 이런 것에 비유해서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표현을 매우 뛰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구절들에서 대꾸, 대조 이런 표현법들이 아주 이렇게 현명하게 잘 사용이 되어서 표현이 굉장히 맛깔난다라고 평가받는 민요입니다. 자, 본문으로 먼저 갈게요. 자, 본문 같이 볼게요.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라고 하네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사촌 자매 간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 여기에서는 내가, 동생인 내가 얘기를 합니다. 형님이 온다, 형님이 온다. 분고개는 그냥 고개 이름이에요. 분고개로 형님이 온다. 자, AABA 라고 끊어서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무슨 구조라 그래요? AABA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가 사용이 되었고 이런 것도 운율 형성에 도움이 되죠.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마중을 내가 간다.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네. 자, 여기서 대화 형식인 거를 매우 잘 알 수 있죠.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는 계집살이다 라고 누가 답변을 해요? 사촌 언니가 대답을 합니다. 자, 시집살이는 계집살이라고 하네요. 요거는 발음이 비슷하죠. 시집살이, 계집살이. 그래서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의 계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시집살이가 계집에서 사는 것만큼 힘들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여기 대화 형식까지 잘 필기를 해두시고 앞파트는 당추를 심고요. 뒷파트는 고추를 심는데요. 자, 여기에서 대꾸법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대꾸법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유사한 형식을 반복을 하는데 유사한 형식인데 이렇게 단어들도 대응되는 단어들을 사용했다. 그럼 대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파트는 당추 심고 뒷파트는 고추 심어. 대꾸법을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추는요. 고추의 방언이에요. 고추의 사투리예요. 고추와 당추는 의미가 동일한데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동어 반복을 피하고 운율을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추랑 당추가 맵다고 해도요. 뭐가 더 매워요? 시집살이가 더 맵대요. 자, 사촌 형님의 시집살이 스토리가 이제 이어집니다. 둥글둥글 수박 식기 밥 담기도 어렵대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식기라서요. 입구가 좁아서 밥을 담는 게 어려웠대요. 도리도리 도리소반 수저놓기가 더 어렵대. 여기서의 소반은 이런 작은 밥상을 얘기하죠. 요거 둥글해서 수저놓기도 어렵고요. 좀 흔들리기도 해서 더 놓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밥 차리는 것도 예절에 어긋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시집살이의 괴로움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둥글둥글 도리도리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서 리듬감을 형성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리 물을 길어다가 심리 방아 찢는데요. 오리는 한 1, 2가 대충 한 0.4kg 정도 됩니다. 그럼 오리는 2kg, 심리는 4kg예요. 2kg면 적당한 걸음거리로 30분이고요. 심리 4kg면 1시간입니다. 30분 거리를 물을 길러다가 1시간 거리를 방아를 찧어서 오는 거예요. 학대에 가까운 가사 노동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9솥에다가 불을 떼고요. 12방의 자리를 걷는데요. 시댁 식구가 엄청 많은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아이고. 식구가 많은
시집에서 겪는 시집살이의 육체적 고달픔을 얘기를 하는데 약간은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솥 9개에다가 불을 떼고 12방에다가 자리를 놓는다라는 게 약간은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 같이 어려우랴. 시아버지 앞에서의 행동이 어렵고 조심스럽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외나무 다리에서 걷는 그런 긴장감보다 시아버지 앞에 서서 있는 긴장감이 더 크다라는 거죠.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라고 얘기하네. 자, 서슬퍼렇다라는 말을 아시죠? 눈빛이 기세가 강하다라고 하면 눈빛이 서슬퍼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서슬퍼런 눈빛. 그 시어머니의 나를 쏘아보는 그 눈빛이 나뭇잎보다도 더 푸르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죠. 서슬퍼런 눈총이 나뭇잎보다 더 푸르다. 이렇게 좀 익살스럽게 표현을 했고요. 시부모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조금 재밌게 승화시켜서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래요. 자, 여기서부터는 시댁 식구들 그리고 나 자식들을 새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나의 힘든 그런 생활을 조금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려고 이런 시도를 한 거겠죠. 자, 화를 잘 내는 시아버지는 호랑새, 꾸중을 잘하는 시어머니는 꾸중새, 동새와 시누이도 얘기를 하네요. 동서는 나의 남편의 남자 형제의 아내들을 동서라고 하고요. 시누는 나의 남편의 여자 형제들을 시누라고 얘기합니다. 자, 동서는요, 내가 뭘 잘못하면 일러바치기를 잘하고, 시누는 토라지기를 잘해서 동새 하나 한림새에 시누는 뾰족새다 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시아집이 뾰중새여 남편 하나 미련새래요. 시아집이는 남편의 남동생을 뜻합니다. 불만이 많아서 뾰중새라고 비유를 했고요. 남편은 미련하다라고 해서 미련새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시댁 식구를 풍자하고 있네요. 자, 자식 하나 우는 새고 나만 하나 썩는 새래요. 좀 마음이 아프죠. 자, 시집 식구들과 자신을 새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고요. 정신적 고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풍자와 해학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요거 아실 거예요. 아실 거지만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둘 다 웃음을 근반으로 한 표현법이라는 것에서 공통점을 띈 아이들이고요. 풍자는요, 잘못된 것이나 비판하고 싶은 대상을 꼬집어서 웃음을 드러낼 때, 비판하고 싶은 점을 꼬집어서 익살스레 표현한 거를 풍자라고 하고요. 비판의 의도가 들어가 있으면 풍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학은요, 그 대상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 있는 표현법이에요. 재밌게 표현을 하지만 그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 연민 같은 게 느껴진다. 혹은 뭐 재밌게 표현이 되었다 라고 하면 해학적으로 표현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판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풍자냐 해학이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기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요, 석 3년을 살고 났대요.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고 싶은 말도 못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집살이의 어려움이 이렇게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에는 대꾸법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죠. 백국 같던 요네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네 머리 비사리춤 다 되었네. 백국 같던 요네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이렇게 대꾸법이 아주 멋지게 쓰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모모 같던 모모, 모모가 다 되었네. 모모 같던 모모, 모모가 다 되었네. 이런 구절이 세 줄에서 모두 반복되고 있죠.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활용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들도 다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대꾸법을 사용했다라는 걸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 백꽃, 호박꽃, 삼단, 비사리춤, 배국, 오리발 이렇게 대조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꽃은 하얗게 예쁘게 피어있는 꽃이고요. 호박꽃은 노랗고 쪼글쪼글한 꽃이에요. 아주 예쁘던 나의 얼굴이 쪼글쪼글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삼단은 좋은 비단이란 뜻이에요. 좋은 비단 같던 나의 머리가 비사리춤이 다 되었다고 하네요. 요 비사리는요, 그 쌀이나무라는 뜻인데 이렇게 생긴 빗자루를 아실 겁니다. 단풍 쓸 때 쓰는, 낙엽 쓸 때 쓰는 이렇게 생긴 엄청 큰 빗자루 아시죠? 요게 쌀이나무로 만든 빗자루예요. 그 빗자루처럼 머릿결이 안 좋아졌고 요 춤은 한 줌이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한 줌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 그리고 그 남은 머리카락들도 머릿결이 엉망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나의 손길은 배곡같이 엄청나게 고왔었는데 오리발처럼 다 쪼글쪼글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열쇠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열쇠무명은 아주 고운 무명 실로 만든 고운 실로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반물은 남색이란 뜻이에요. 그 남색의 치마가 눈물을 씻는다고 다 썼대요. 그리고 두폭부지 행주 치마 앞에 붙어 있는 이렇게 치마 좀 그림 좀 그릴까요? 자, 이렇게 저고리 여기에 치마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행주 치마를 하나를 덧대죠. 집안일을 하니까 이 행주 치마는 콧물을 받는 데다 다 젖었대요. 대꾸법을 사용을 했죠. 이거 하기 다 젖었네. 이거 하기 다 젖었네.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을 했고요. 서러운 심정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대꾸법을 사용했습니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가 소를 잃었대요. 소는 작은 연못이에요. 얼마나 울면 눈물이 연못을 이룰 정도로 많이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과장법을 사용을 한 겁니다. 아무리 많이 울어도 연못을 만들지 못하죠. 과장법을 사용해서 나 이만큼 힘들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도 소라고 거의 한 쌍, 오리 한 쌍이 들어왔대요. 요 소는 눈물이죠. 요거 눈물로 만들어진 연못에 거위와 오리 한 쌍이 들어옵니다. 자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슬픈지 뭐 힘든지 그런 건 관심이 없고 해맑잖아요. 해맑은 아이들이 그 연못이 만들어졌다고 놀러 들어온 거예요. 물장구를 치면서. 자, 쌍쌍이 때 들어오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고된 시집살이 속에서도 자식들을 보면서 견디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눈치 없이 그냥 내 앞에서 해맑게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이런 표현법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알아보기로 내려가겠습니다. 대화 형식을 사용을 했어요. 대화 형식을 사용을 해서 시상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동생과 형님 이 대화를 하고요. 동생이 호기심에 시집살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고 형님이 대답으로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제는 당연히 시집살이겠죠. 자, 시집살이 노래에 드러난 여성들의 한인데요. 사실 시집살이 노래라는 게 시집살이를 주제로 한 노래가 요 민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설 시도도 있고요. 다른 형식의 민요도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각 지방에 따라서 이 노래가 다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민요도 지방에 따라서 시집살이 노래를 제목으로 다른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른 내용으로. 자, 요 말은 즉슨 봉건사회 속에서 우리네 여인들이 겪었던 삶의 애환을 담은 노래가 각 지방에 퍼져 있다는 거죠. 그 삶의 애환을 담고 있는 것이 지역별로 다르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자, 남성 중심의 봉건적 대가족 제도 아래에서 사회적 도덕적인 구속에 얽매여서 고된 시집살이를 하던 여성들이 시집살이에 대한 불만을 시어머니한테 표출을 하겠어요. 시아버지한테 표출을 하겠어요.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 속박과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해소하려고 한 겁니다. 시집살이 노래는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들 중에서도 삶의 애환, 한 이런 것들이 가장 절실하게 드러난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자, 시집살이 노래는 민요입니다. 민요라는 갈래인데요. 이 갈래가 어떤 갈래에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요는 요 개념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요 적혀있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민중들의 노래예요. 민요죠. 자, 민중들 사이에서 생겨나서 전승되는 구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자로 기록돼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사를 써서 유행시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굽이 전승돼서 내려오는 동안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동안 여러 사람이 가사를 조금씩 바꿨을 겁니다. 여러 사람의 첨삭을 거쳤고요. 따라서 유동문학, 움직이는 문학이다. 또는 적층문학, 겹겹이 쌓여왔다. 쌓을 적에 층층짜죠. 겹겹이 쌓여온 문학이다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특정한 창작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작사 누구 이렇게 창작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의 생활 감정이 굽이 전승되면서 더해졌다고 해서 집단 창작의 결과물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집단이 함께 생활 감정을 모아서 전승시켜 내려온 집단 창작의 결과물이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죠. 민요는요.
노동할 때 부르는 거, 유희할 때 부르는 거, 의식할 때 부르는 거 이렇게 생활상의 필요에 맞게 향유되는 기능적인 측면도 지녔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지니기도 하는데요. 주로 집단적으로 춤과 함께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같은 성격에 의해서 미녀는 한 민족의 민족성을 나타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민중들이 다 같이 집단을 창작을 해서 구비전승시킨 노래니까 민족성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민요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노동요, 집단 노동할 때 흥을 돋구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죠. 요즘에 유튜브 들어가면 신나는 노래들 모아서 노동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유희요는 오락을 위해서 놀 때 부르는 거를 유희요라고 하고요. 의식요는 공동 행사나 의례, 제의, 제사 지낼 때 기원의 노래를 의식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요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 핵심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갈래는요, 민요이고 부요입니다. 부요 아까 얘기했죠. 부인들이 부르던 민요라는 뜻이에요. 부녀자들이 부르는 시집살이 노래였고요. 형식, 민요의 형식은 다한 것 같습니다. 사사조는 네 글자 네 글자로 끊겨있는 음수율 얘기하는 거죠. 음수율이고요. 사음보, 보율입니다. 끊어있는 단위가 네 덩어리로 끊어진다라는 거고요. 연속체는 뭐예요? 분연체와 대비가 되는 개념입니다. 연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쭉 이어져 있다라는 의미죠. 자, 성격은 여성적, 서민적, 풍자적, 해학적이고요. 제재는 시집살이, 주제는 시집살이의 한과 체념입니다. 결국에 자식들을 보면서 마음을 삭히고 참고 살아가는 마무리가 있었죠. 자, 특징은요, 대화 형식, 사촌 형과 나와, 사촌 형님, 사촌 언니와 나와의 대화고요. 그리고 반복, 대꾸, 대조 같은 다양한 표현법들이 드러나 있는 재밌는 작품이었습니다. 해학적인과 동시에 시댁 식구들을 풍자하는 묘사가 드러나 있었고요. 사실적이지만 과장된 표현들도 조금 보였던 작품입니다. 이래서 더 표현의 아름다움, 풍부함을 유지했던 작품이죠. 의는요, 서민들의 소박한 삶의 애환이 드러나는 민중문학이라는 점이 의고요. 대표적인 부요, 대표적인 부녀자들의 노래의 하나로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한이 절실하게 표현된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집살이 노래 심화학습지 영상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